자, 수업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에서 투가 현미경인데 한 가지 정도만 알면 돼. 이게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돼. 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파장이 짧아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전자총을 쏘는데 이건 물리 시간인데 전자총을 쏘는데 전자총을 쏘면 그 전자가 마치 뭐처럼 반응을 해? 빛처럼 반응하는 거야. 전자가 빛처럼 반응한다고. 그 전자와 물질의 이중성이라서 전자도 빛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물리 배우는 우리는 알지? 됐어요. 그래서 전자의 투과성이라는 것은 파장이 짧다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딴 것이면 낼 게 별로 없어. 파장이 매우 어때? 짧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매우 짧은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뭐 되지? 투가 되는 게 방사선이야.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건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짧아. 그 다음에 발소보다 짧으면 무슨 선이라 그래? X선이라 그래, X선. 그 X선보다도 파장이 짧아. 그걸 우리가 방사선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방사선을 굉장히 무서워하지. 방사선을 왜 무서워해? 투가 되거든. 근데 방사선은 투가 되면서 어떻게 되지? 그렇지. 에너지 값이 커서 그 부분에 있던 어때? 물질을 녹여버려. 단백질을.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에서 투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인간이 단백질에 다 녹아서 죽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좀 약화시킨 게 누가 돼야 돼? X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거지. 그럼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거는 겉모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때? 투가 된 나의 안쪽 모습을 찍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엑스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투가 현미경의 특징은 뭐가 있다? 파장이 짧아. 그럼 파장이 짧고 여기까지야. 파장이 짧고 투과를 되니까 됐니? 이 투사 렌즈, 대물 렌즈가 있고 시료가 있는데 시료가 제물 렌즈에 의해서 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 내부 구조가 보이는 거라고. 됐니?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가끔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떤 차원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영상이 아니라 뭘 보는 거야?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거야. 필름 사진.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2차원 영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책에 엑스레이 있지? 너네 엑스레이 찍어봤지? 그러니까 2차원 영상인 거야. 그러니까 내부 구조고. 됐니? 근데 이제 요즘 들어 문제는 이런 거지. 상이 흑백으로 나오는 거야, 흑백으로. 근데 상이 흑백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이 흑백을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컬러로 바꾸는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투가 현미경은 내부 구조를 보고 상을 2차원으로 받았을 수 있고 우리는 뭐 생각하면 된다고? 엑스레이 사진 필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시료는 살아있어야 돼, 죽어있어야 돼?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야. 죽은 세포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세포를 또는 이 시료를 가장 얇게 펴서 관찰하면 좋겠지. 그래서 가장 얇게 피는 작업도 필요한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얘인데 주사현미경이야. 주사현미경은 뭐냐면 전자를 쏘는 거야. 됐니? 어떤 시료에다가 전자를 쏘면 그 전자가 맞고 튕겨 나오는 거야. 그 나온 파장을 갖다가 어때? 영상 장치에다 기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 무슨 색깔이야? 무슨 색깔이? 보라색이야. 왜 보라색으로 보여 이거? 그렇지. 저기에서 백열등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럼 빛이 맞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나온 거지. 그 나온 게 우리 인간의 눈에 걸린 거야.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근데 얘는 봐.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지. 심지어 뭐도 봐.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아래서도 볼 수 있잖아. 왜? 반사빛은 어디로 나오는 거야? 그치. 모든 사방으로 나오기 때문인 거지. 모든 사방으로 다 관찰이 되기 때문인 거라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됐니?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얘는 투가 되니까 2차원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얘는 뭘 볼 수 있는 거야? 3차원 영상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원 영상으로 보려면 얘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는 거야. 모니터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에 나타나서 관찰할 수 있는 거란다. 이 차이가 좀 알겠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살아있는 세포에는 관찰할 수가 없어. 죽은 거죠. 왜냐하면 얘를 빛을 잘 전자니까 여기는 전자를 잘 반사하려면 이 시료를 뭐 해야 되겠어? 코팅해야 되는 거야. 금속막 코팅을 하면 훨씬 더 어때야 돼? 빛이 잘 보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지금 얘를 사용하는 거지. 얘네들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 파장이 매우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 할 텐데 여기 뭐 있냐면 해상력이라는 게 있다고. 해상력이라는 게 뭐지? 라는 거야. 해상력 뭐지? 두 개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를 해상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개로 보이는 거야? 두 개로 보이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두 개로 보이겠지만 저기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애들도 이걸 두 개로 보일까?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야. 얘네들 어때? 이 사이가 마치 붙어서 하나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가시광선 조금 이따 하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을 보는 광학 현미경은 0.2 마이크로미터까지는 두 개로 볼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입자가 하나 있고 얘 사이의 공간이 0.2 마이크로 이내에 들어있다면 얘를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0.2 마이크로 이상이라면 그죠? 두 개로 인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가까워져서 이 틈바구니가 얼마야? 또는 이 세포의 생물체가 이 생물체의 크기가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어때? 더 작아버리면 그럼 내가 해상력이 두 개로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인데 그 두 개로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보다도 더 가까이 들어와 버리면 저건 지금 두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야. 그렇지. 내 눈에 한 개로 보이거나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됐니?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이게 뭐가 돼야 돼? 최소한의 크기가 되는 거지. 이거보다 더 작으면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해상력이 훨씬 더 뛰어난 거지. 됐어요? 해상력이 뛰어난 건 뭐 때문에 그래? 이것도 물리 시간인데 파장이 짧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파장이 얼마야? 0.0002 마이크로미터야. 그럼 얘는 얼마야? 0.005 마이크로미터니까 누구 해상력이 가장 좋은 거야? 투가 현미경이 훨씬 더 어때야 돼? 해상력이 뛰어난 거지. 그럼 가장 인접한 두 개로 인지할 수 있는 길이가 가장 짧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래서 가장 작은 시료를 관찰하려면 뭐가 좋겠어? 투가 현미경이 좋겠지. 물론 투가 현미경은 내부 구조 관찰에도 용이하지만 알겠어요? 그 해상력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이 돼야 되겠지. 파장이 짧을수록이 되겠지. 파장이 짧은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이 돼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는 건 뭘로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광학 현미경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미경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내 눈을 붙인다 그래서 무슨 현미경이 되는 거야? 접안이 되는 거야. 접안. 접안이 뭐야? 눈을 붙인다는 거지. 대물 현미경, 대물. 대물 렌즈가 되는 거지. 됐니? 여기 재물대, 물건을 올리는 곳. 대물은 뭐가 돼야 돼? 대물은. 그렇지. 물체. 뭐야? 뭐라 그래야 되니? 물체 쪽을 가리키다는 게 대물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체 쪽을 가리키는 거 무슨 현미경이야? 대물 렌즈가 돼야 되겠고 눈을 붙인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고? 접안 렌즈가 돼야 되겠지. 눈으로 관찰한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니? 그치? 여기서 나온 빛이 대물 렌즈, 접안 렌즈를 통해서 빛이 어디로 와야 돼? 내 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야? 이 재물대에 있는 시료가 여기서 쏜 빛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 통과해서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하려면 현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하려면 아주 시료가 어떻게 돼야 돼? 이 빛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돼야 돼? 얇은 애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손바닥 같은 거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야, 알겠니? 손바닥으로 관찰이 안 되는 거지. 밑에 있는 빛이 통과돼서 내가 봐야 되는데, 알겠니? 우리가 보는 건 뭐야? 그러면 확대경 같은 거지. 그건 뭐 볼록 렌즈 이거하고 현미경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가장 그 파장이 길어. 얘가 사용하는 파장이 가시광선이니까 이런 전자파에 비하면 매우 파장이 길다고. 그러니까 파장이 매우 기니까 해상력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보다 매우 커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해상력이 크다는 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안 좋은 거야. 됐니? 두 개로 인지하기가 커져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번에 우리 누구지? 성경이가 물어봤듯이 항상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야? 어디 갔니?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전에 선생님도 되게 헷갈리게 그러던데. 자, 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하는 거야? 대물 렌즈하고 저반 렌즈에 뭐야? 배율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배율 차이에서 받치는 거 보는데 항상 우리는 기준이 누가 돼야 돼? 대물 마이크로미터, 대물 렌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물 눈금인데 대물 렌즈 눈금은 정해져 있는 거야. 대물 렌즈 눈금은 정해져 있다는 말은 하나의 눈금이 어떻게 돼야 돼? 10마이크로미터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저반 렌즈의 눈금은 내가 배율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얘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료를 올리면, 재물대에다 시료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대물 렌즈의 눈금이 사라지고 무슨 렌즈만 나와? 그렇지. 저반 렌즈의 눈금만 보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우린 저반 렌즈의 눈금은 얼마냐라는 거지. 얘가 배율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배율에 따라서. 됐니?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돼? 대물 렌즈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자, 보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봤단 말이야. 그럼 대물 렌즈의 눈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0칸인 것 같아. 이거 20개다. 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다. 10개야. 20개인 줄 알았네. 10개가 되는 거야. 10개. 됐니? 그럼 대물 렌즈의 눈금이 10개라는 건 얘가 하나에 10mm, 10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100마이크로미터라는 거지. 100마이크로미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내가 저반 렌즈 눈금으로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 되는 거야? 20칸이 되는 거라고. 20칸, 20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어때? 실제는 100마이크로미터인데 얘를 20칸으로 나눈 거지. 20칸으로 나눈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저반 렌즈의 눈금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요 눈금 하나의 눈금이 얼마가 돼야 돼? 5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아니라고? 만약에 얘라면 요 저반 렌즈의 눈금이 보일 거란 말이야. 아, 그렇다면 저반 렌즈의 눈금이 얼마다? 5마이크로미터가 됐던 거지. 다시 한 번 더 해. 자, 이번엔 봐봐. 아주 쉬운 문제인데 가끔 헷갈려요. 자, 갑시다. 지금 얘를 보니까 대물 렌즈가 몇 칸이야? 3칸이라 대물 렌즈가 3칸이라 대물 렌즈가. 대물 렌즈 3칸하고 저반 렌즈 5칸하고 눈금이 일치했대. 그럼 실제 값은 누가 돼야 된다고? 대물 렌즈가 돼야 되겠지. 그럼 대물 렌즈 3칸인데 하나당 얼마라고? 10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0마이크로미터면 전체 대물 렌즈가 얼마가 돼야 돼? 30마이크로미터가 되겠지. 근데 저반 렌즈 몇 칸하고 만났어? 5칸하고 만난 거지. 그러면 30마이크로미터를 요 5칸 눈금에 넣었으니까 나눠보니까 얼마야? 한 눈금의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6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는 저반 렌즈의 눈금 하나가 6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세포로 관찰했더니 저반 렌즈 눈금 얼마짜리하고 22칸하고 이 세포 하나의 크기가 일치했다라는 거지. 됐어요? 근데 아까 저반 렌즈 하나가 얼마였어? 6이라 그랬지. 근데 얘가 몇 칸이야? 22칸이겠지. 그럼 세포 하나는 22칸인데 하나가 6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120, 12, 120, 12면 136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132 마이크로미터가 세포 하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됐어요? 한 번 더. 이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자, 봅시다.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얘다. 봐봐. 그러면 200배의 배율의 현미경으로 봤더니 대물 렌즈는 10칸입니다. 한 칸의 길이는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서 눈금이 일치했대. 이렇게 눈금이 일치했대요. 그러면 하나, 두 개네. 대물 렌즈 몇 칸하고? 20칸하고. 그럼 대물 렌즈가 20칸이 되는 거야. 대물 렌즈가 20칸이 되는 거야. 그럼 20칸인데 하나가 얼마가 돼야 돼? 10마이크로지. 그럼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눈금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200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지. 그 200마이크로미터를 저반 렌즈 몇 칸하고 만났나 했더니 30에서 더 얼마야? 70까지야. 30에서 70까지면 얼마가 돼야 돼? 40칸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5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5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접었는지 한 칸은 5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었는지 한 칸이 5마이크로미터인데 요 접었는지 칸수 몇 칸이야 이거? 20칸하고 만난 것 같아. 그래서 5마이크로미터인데 접었는지 20칸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100, 이게 200? 100. 그지 맞아. 100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세포의 크기는 100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A가 접안이고 B가 대물입니까? 왜? 지금 A가 누가 돼야 돼? 눈금이 있죠? 눈금이 있는 애가 뭐야? 접안. 눈금이 없는 애가 대물. 됐어요? 근데 전에 저쪽 문제 가다 보면 둘 다 눈금이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시료를 갖다 댔을 때 사라지는 게 대물, 보이는 게 접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번에 성경이가 이거 물어봤는데 그때 우리가 헷갈렸어. 내가 헷갈렸겠지. 자, 봐라. 가끔 이런 게 헷갈려요. 지금 배율이 200배 현미경에서 400배 현미경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200배 현미경에서 400배 현미경으로 바꿨다면 접었는지 한 칸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되겠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내가 다시 할게. 이렇게. 배율이 200배에서 400배로 돼도 어떤 일이 일어나? 다시 할게. 배율이 200배에서 400배로 간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 시료가 뭐 돼야 돼? 확대돼 보이는 거야. 그러면 200에서 400으로 가니까 몇 배 확대돼 보여야 돼? 그렇지. 2배 확대돼야 보여야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료가 2배 그대로 확대되니까 여기서 50에서 70이었던 게 50에서 얼마가 돼야 돼? 30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보이겠지. 이렇게 확대되어 보이는 거야. 확대되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봐라. 내가 확대되어 보이더라도 저 시료의 실제 크기는 변해 안 변해?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식으로 한번 내가 써보자. 아까 거 얘네들. 얘는 지금 세포의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지. 이거 아까 맞았던 거야. 100마이크로미터. 왜 100마이크로미터냐면 한 눈금의 간격이 5마이크로미터였어. 됐죠? 그 다음에 눈금이 몇 개였어? 눈금이 20개였어. 됐니? 쓸게. 5마이크로미터짜리인데 눈금이 20개였다고. 접안 렌즈. 그래서 얘가 100마이크로미터짜리야. 그러니까 됐니? 그런데 내가 2배로 배율을 하더라도 요 전체 얘의 실제 크기, 요게 100마이크로가, 요게 실제 뭐가 돼야 돼?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이 실제 크기는 안 변하는데 내가 배율이 2배가 된 거지. 그럼 차지하는 칸수가 몇 칸이야? 그렇지. 차지하는 칸수가 얼마가 돼야 돼? 40칸이 돼야 되겠지. 배율이 2배 된다는 건 접안 렌즈의 칸수가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질문하기를 뭐야? 접안 렌즈 한 눈금은 어디서? 한 눈금, 접안 렌즈 한 눈금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한 눈금의 크기는. 어차피 뭐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세포의 크기, 실제 크기 값은 바뀌면 안 되겠지? 됐어? 근데 크게 보이겠지? 크게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눈금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지? 그러면 한 눈금의 간격은 어때야 되겠어?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5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확대돼서 배율이 2배가 됐어. 배율이 2배, 2배율, 2배율 되면 눈금의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 2배가 되는 거야, 2배. 내가 크기가 2배로 크게 보이는 거야. 근데 크기, 실제 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한 눈금간, 접안 렌즈의 눈금 간격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여기서 2배 된 만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배 돼야 되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눈금의 간격 물어보면 줄어드는 거야. 됐어요? 실제 크기는 어때야 돼?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요것만 시험에 낼 것 같아서 다른 건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지, 현미경에서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야지. 아니? 내가 실제 세포의 크기가 막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우리는 크기만 보는 거지. 어디 또 잠깐만, 하나 더 있었어? 여기 있는 거야? 전 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눈금은 안 보이죠? 뜬금없이. 자, 100배 현미경입니다. 뱀을 접었는지 눈금을. 나는 이 현미경으로부터 세포 기억의 크기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대물 렌즈는 하나가 얼마야? 10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누가 눈금이 없는데 누가 대물이고 누가 접안이 되는 거야? 그렇지. 사라졌지. 누가 사라져? 시커먼 게 사라졌습니다. 얘가 뭐가 돼야 돼? 대물 렌즈가 돼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건 접안 렌즈 무조건 보여야 돼. 그러니까 몇 칸? 하나, 여기 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일치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얼마야? 여기의 길이는 얼마야? 실제 값으로 40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접안 렌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야 되겠죠. 됐니? 6개 맞지? 6개? 하나, 둘, 셋, 넷, 5개겠죠. 5개겠죠. 됐어요? 그러면 40을 5칸의 접안 렌즈로 맞춰 들어간 거죠. 그럼 40을 5칸 나니까 얼마가 돼야 돼? 5, 8에 4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8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8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됐니? 근데 이 세포라 그랬네? 세포는 뭐야? 하나, 둘, 세 칸을 차지하겠지. 세 칸을 차지하니까 3, 8에 24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요거 좀 보기에 있을 건데 얘를 뭐야? 우리가 몇 배 배율로 하면 몇 배 배나? 보기가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몇 배 배율로 하냐? 어디 있냐? 뒤에 있겠네요. 여긴데? 나 문제를 못 찾냐? 됐다.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디귿에 있네요. 대물 렌즈의 배율만 변화시켜서 현미경의 배율이 몇 배 된 거야? 200배 됐대. 현재 몇 배율? 100배율. 200배 된 거지. 그럼 200배 돼도 세포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되겠지. 그러면 세포의 크기는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내 눈에 2배 확대돼서 배워야 되겠지. 이거 아까 얼마지? 하나, 둘, 셋, 3, 8에 24 마이크로미터짜리의 세포야. 이게 실제 이 세포의 크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2배율로 하면 얘가 2배 커 보여야 되겠죠. 잘 봐. 2배 커 보여야 되니까. 그럼 몇 칸을 차지해야 돼? 얘가 6칸을 차지하면 되겠죠. 이렇게. 6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차지하겠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6칸을 차지하게끔 크게 보이겠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 크기는 24 마이크로미터는 안 보여야 되겠죠. 안 변해야 되겠죠. 안 변해야 되겠죠. 근데 칸수는 6칸입니다. 그러면 한 눈금의 간격은 얼마가 되냐? X가 돼야 되겠죠. 얼마야? 4, 6에 24가 되니까 4가 돼야 되겠죠. 아까는 한 눈금의 간격이 얼마야? 8이었잖아요. 근데 한 눈금의 간격이 4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배율이 올라가면 접안 이제 간격의 크기는 한 눈금 간격의 크기는 그 배율의 반비례로 내려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접안 렌즈가 배율이 2배 커졌다고 그럼 접안 렌즈의 눈금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배의 눈금을 가져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접안 렌즈의 눈금의 칸수는 같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됐니? 니은이 답이겠네요. 측정한 세포의 크기는 아까 얼마였어요? 2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고요. 아까 가에서는 아까 얼마였더라? 가에서는 얼마였죠? 8 마이크로미터가 됐던 겁니다. 8 마이크로미터. 알겠죠? 크리스찬, 나의 크리스찬 알겠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현미경 문제는 아마도 계산 문제로 내거나 요 단원에서 난이도가 어렵게 낼 수 없으니까 아마 현미경으로 서술형을 내지 않을까라는 아주 살포시 낼 것 같지? 분명히 현미경으로 낼 거라고. 현미경으로 낼 거라고. 자, 또 빨리 갑시다. 여기도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말만 해주고 넘어갈 거야. 자, 간다. 자, 세포 관측법이야. 자가방사법. 자가방사법이 뭐야? 아주 쉬운 거야. 자가방사법. 자가방사법 매우 쉬운 거야. 됐니? 일단 기본적인 건 알자고. 학교에서도 자가방사법 이름만 알면 돼. 자가방사법이 뭐냐면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추적하는 거고요.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현된 화합물은 세포나 조직에 공급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한다. 저 말 무슨 말이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됐니? 소율아, 방금 무슨 얘기한 거야, 선생님? 방사선, 추적, 뭐 방사선이 나와 이런 말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인사가 대답한대. 걱정하지 마. 됐니? 뭐야? 네가 인사야. 어. 방사선이 있는 걸 체내에 넣어서 걔를 따라간다고? 그렇지. 방사선 동위원소 활용해서, 그렇지.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뭘 먹어? 그래, 뭐 어? 네, 뭐 반응은 비슷한 거야.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방사선이 뭐야? 빛이야, 빛. 아까도 했지만 방사선 뭐라고? 빛이야. 다만 뭐 하는 거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 파장이 너무 짧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려면 파장이, 그렇지, 가시광선 범위 내에 있어야 돼.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정도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겠지.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와도 우리 눈간에는 보이지 않아. 첫 번째고, 두 번째, 방사선은 무슨 성이 있어? 투과성이 있지. 근데 그 투과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와. 자, 보자. 방사선 동위원소는 뭐가 있냐면 해볼게. 아미노산이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뭘 만들어? 단백질. 그러니까 봐봐.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뭐 있어야 돼? 쓸까? N에 H 하나, H 하나, 여기 뭐 있어야 돼? C에 O 하나, OH 하나,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 있어야 돼? H 하나 있고 여기에 뭐 있어? 이런 게 있겠지. 그랬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가 방사선 동위원소 얼마짜리야? 14짜리야. 얘가. 됐니? 중심 탄소의 방사선 동위원소 14짜리라는 건 나중에 화학할 때 하겠지만, 제가 안정한 놈이야, 불안정한 놈이야? 매우 불안정한 새끼야. 알겠니? 그러니까 쟤만 쓰면 탄소 14짜리인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얘가 탄소 12로 자꾸 변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탄소 12짜리로 자꾸 변화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탄소 12로 변화하면서 뭐가 나와? 방사선이 방출되더라는 거야. 빛이 난다는 뜻이야. 빛이 난다는 뜻이야. 근데 그 빛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뭘로는 찍어낼 수 있어? 그렇지. 필름, 사진 필름에는 찍힌단 말이야, 저게.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특정한 세포한테, 살아있는 세포한테 뭘 주는 거야? 얘 세포한테 뭘 주는 거야? 이런 아미노산을 얘한테 주입하겠다는 거야, 세포한테. 이런 아미노산을 주입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어디로 가겠어? 우린 다 배워서 알잖아. 핵이 있고, 핵 옆에 뭐 있어야 돼? 거친 면 소포체 있고, 여기에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되지? 저 아미노산을 가지고 뭐 만들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걔가 누구야? 라이보솜. 그러니까 얘를 내가 세포한테 주입하면 얘가 어디로 가? 라이보솜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라이보솜에서 어떻게 돼야 돼? 빛이 난단 말이야, 라이보솜에서. 근데 얘가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된다고 해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이보솜이 있는데 이걸 뭐라 하지? 거친면 소포체 쪽에서 어떻게 나와? 빛이 막 방출하는 거야. 그럼 이게 단백질이 되면 거친면 소포체를 지나 어디로 가야 돼? 골지체로 가야 되겠지. 그럼 조금 있으면 여기서 골지체에서 어떻게 돼야 돼? 빛이 나더라 라는 거야. 그럼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에다가 싸서 단백질을 분비하겠지. 그러면 조금 있으면 분비 소낭에서 빛이 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방사선 추가법을 이용해서 추적이야. 방사선 추적 조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진행해 가는지를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추적법이야. 알겠니?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알지만 나이가 33살이니까 몇 년 전에 정기 검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걸 조향검사법인가? 이름이 정확하게는 안 돼. 아무튼 무슨 조향검사였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조향검사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혈관에다 약물을 주입해. 그랬더니 하얀 약물이었거든 그때. 그럼 혈관에다 하얀 약물을 주입하지.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그 약물이 내 몸에 쫙 퍼져가는 게 컴퓨터 화면에 쫙 보이는 거야. 무슨 검사하는 거야? 그래, 나의 혈관 검사하는 거야. 어디 혈관이 막힌 데는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그렇지. 그 약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뭘 방출하는 거야? 그렇지. 방사선을 쫙 방출을 하는 거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그 방사선 측정기에서는 어떻게 돼? 어디서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지를 다 측정하는 거지. 그래서 어딘가 혈관이 막히면 그 약물이 쭉 가다가 어떻게 돼? 거기서 멈춘단 말이야. 알겠니? 그게 아주 오래전에 검사한 거여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인체에 매우 해롭대. 그 지금은 안 해. 그 검사법이 사라졌어. 이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그때는 혈관을 검사할 때는 그때는 뭐야? 그게 인체에 어느 정도의 해를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안 끝났는데 그냥 했었던 모양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그게 굉장히 그 이제 약물이 어디로 모여? 콩팥에 모여. 콩팥에 모여서 소변으로 배출된대. 근데 그 약물이 콩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게 발견됐대. 알겠니? 그래서 안 한대 요즘은. 알겠니? 조향검사법이면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가진 탄소를 주입하면 이 탄소가 어디로 쭉 진행하는지를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검사해서 세포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가. 이걸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되게 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위 원소가 주입된 물질을 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네. 그 방사선 필름인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방사선 필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검출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검출을 통해서 사진을 얻어내면 지금 제 물질이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야 시간이 지나니까 방사선의 양이 처음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면 거친면 소포체에 굉장히 많이 방사선이 방출되더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거친면 소포체는 별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어디서 나오더라는 거야, 방사선이. 골지체에서 나오더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디서 나오더라는 거야? 분비 소낭에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야? 즉 탄소 14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가진 물질이 어디로 진행되구나. 거친면 소포체를 지나 골지체를 지나 분비 소낭을 지나 가고 있구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뭐 그렇게 세포 관측하는 방법으로 한 종류로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뭐야? 자가 방사법이 있습니다라는 거지. 됐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뭐 써? 그렇지. 세포 분획법을 쓰는 거지. 근데 이 세포 분획법이라는 거 뭐 얻어낼 때 쓰는 거야? 세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있네. 세포 소기관을 종류별로 구별할 때 쓰는 거지. 우리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세포가 세포 핵과 세포 질로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왜 그런 거야? 그렇지. 우리가 현미경이라든가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었어. 그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핵. 핵 말고 저거 작은 것들은 어때? 관측이 잘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는 핵과 세포질. 세포질은 뭐야? 물. 세포는 세포질과 핵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지. 근데 우리가 관측 장비를 보니까 어때?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소기관은 어떻게 찾아낼까 고민해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안에 물질이 있을 거다. 그럼 이 안에 다른 물질이 있을 거면 물질마다 뭐가 다 다를 것이다? 밀도가 다 다를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밀도라고 하면 되겠어. 생물에서는 밀도라는 용어를 잘 안 쓰니까 뭐야? 크기와 질량이 다를 것이다. 이래도 돼. 원래는 밀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뭐 물리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이나 화학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이어서 뭐는 잘 안 써. 생명 시간에 밀도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그러니까 뭐가 아마 세포 내에 핵 말고 또 다른 작은 기관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이 그림. 첫 번째 뭐 물어봐? 균질기, 그 다음에 얼음 물어봐. 균질기하고 얼음. 됐니? 첫 번째 여기다가 조직 세포들을 갖다 집어넣어놔. 됐니? 여기는 지금 동물 세포를 했다. 그거 조심해야 돼. 동물 세포를 했는데 식물 세포든 상관없지. 요 균질기를 넣는 거야. 균질기가 뭐지? 믹서기야, 믹서기. 작은 칼날이 들어있는, 됐니? 칼날이 있는 믹서 날 같은 거야. 그러면 저 균질기를 갖다 이렇게 돌려. 그럼 믹서기를 뭐 하는 거야?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그 믹서기가 돌아가면서 뭐를 파괴하는 거야? 동물 세포면 세포벽, 식물 세포, 다시 동물 세포는 세포질, 에이씨, 동물 세포는 세포막, 식물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 왜 세포벽을 파괴하는 거야? 그렇지. 세포벽이 있으면 핵과 여기 안에 있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물질들이 요 안에 갇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균질기로 세포벽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야.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깨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깨버리면 여기 세포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어때요? 쏟아져 나오겠지. 그럼 이게 쏟아져 나온 다음에 뭘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저 균질기를 돌리는 데 있어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 그렇지. 세포하고의 마찰 열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럼 그 열에 의해서 이 세포 소기관들의 단백질이, 만약 세포 소기관에 단백질이 있겠지? 세포 소기관에 단백질이 있어. 세포 소기관의 단백질이 어떻게 돼? 망가져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세포 소기관에서 파괴되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 내가 봐봐, 가수분해 효소는 있어. 내가 균질기로 파쇄하면 여기 있는 많은 세포 질환의 물질 중에 효소가 있어서 그 효소들이 어때? 단백질을 분해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여기다 내가 지금 어때야지? 얼음을 속에서 얼음 속에서 균질기를 돌리면 어떻게 돼? 저기서 열의 발생을 최소로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열 변성을 막거나 효소의 기능을 억제시키려고 얼음을 채운 거야. 얼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 됐어요? 너희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우린 여학생 비율이 훨씬 높은 학원인데. 믹서기로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들이 믹서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 믹서기를 잘 안 써. 됐니? 믹서기로 만들면 왜 맛이 없어?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콩국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콩국수를 먹으면 콩국수가 되게 맛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어느 집은 굉장히 콩국수가 맛있고.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콩은 뭐로 돼 있어? 거의 단백질이지. 근데 콩을 삶아서 뭐야?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콩을 갈아서 콩국수 만든다. 알겠니? 근데 갈면서 뭐가 나오겠어?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지. 그 열에서 그 콩이 갖고 있는 단백질에 뭐 있어? 변성이 일어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럴 거야. 아빠들이 그러실 거야. 옛날에는 콩국수가 되게 맛있었는데 요즘은 콩국수가 맛이 없다. 왜? 옛날 스님 때 할머님들은 믹서기를 안 쓰고 뭘로? 맷돌로 갈았단 말이야. 손으로 집에서. 손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하지 않고 콩물이 만들어졌겠지. 그러니까 단백질 변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순수한 콩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돼? 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니? 그다음에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감자전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알겠니? 감자도 옛날에 뭘로 갈았어? 우리 할머니가? 그래, 뭘로 갈아줬어? 맷돌 같은 걸로 갈아줬단 말이야. 믹서기 잘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감자가 곱게 갈리지 않고 거칠게 갈리면서 그 감자 특유의 전이 되는데 지금 뭐 감자전 하면 누가 그런 걸로 갈겠어. 그냥 윙 하고 도깨비 방망이 막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겠지. 열 변성돼서 그게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칼을 쓰는 거야. 칼 쓰거나 그런 믹서기를 잘 안 다루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믹서기 열. 그래서 여기 얼음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제 파쇄된 거야. 그럼 이 세포막이나 세포벽이 다 파쇄가 되면 세포질들이 쭉 가라앉겠지.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로 쫙 돌려버리면 밀도 차이에서 밀도가 큰 건 아래로, 밀도가 작은 건 위로. 그래서 처음에 여기 1000G니까 중력의 1000배. 쭉 돌리면 원심력이 생겨. 그 원심력이 중력의 1000배로 한 10분 정도 돌리면 가장 무거운 거, 우린 무거운 거라고 표현할게요. 핵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그저 그냥 상층액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들이 남는 거야. 그럼 다시 상층액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돼? 또 갖다가 어때? 2000G, 내가 2만주네. 2만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또 쭉 갈라버리면 어떻게 돼? 또 여기서 밀도 차이에서 분리가 되겠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더 중력 가속도가 큰 걸로 하면 더 작은 것들. 그렇게 쭉 더 같선 중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점점 작은 것까지 분리해낼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어떤 새끼가 이런 걸 물어봤어. 선생님, 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핵과 상층액인데 내가 상층액을 꺼내서 다시 원심분리기로 돌리는데 그럼 상층액은 어떻게 꺼내요? 그런 놈이 있었어. 밑에 핵이 남지. 그럼 상층액을 꺼내서 두 번째 돌리면 되겠지. 상층액 어떻게 꺼내? 이게 따라? 그치? 그거 궁금해? 진짜 궁금해? 소율아, 궁금하지? 500원. 뭐 궁금하면 500원 내야 된대. 됐어? 그럼 바보 같은 질문 하나 가 있어가지고 내가 당황했었는데 너무 질문이 이상하면 내가 당황해. 알겠니? 뭐 하면 돼? 그냥 스포이드도 꺼내. 스포이드라는 실험 도구 좋은 게 있어. 그냥 쭉쭉쭉 하면 여기 있는 것만 꺼내면 되지. 아하!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그거 잘 따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쌈박한 질문 하나 가 있었어. 아직도 기억나? 많아. 오랜 시간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아주. 자, 갑니다. 그래서 요거 좀 외우자. 그래서 좀 외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냈더니 식물세포는 핵이 제일 무겁고 엽록체가 있어. 동물세포는 당연히 핵이 무겁고 뭐가 없어? 엽록체가 없지. 그래서 요거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엽록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요거 원심분리기 돌릴 때 내가 문제 풀 때 뭐 외워야 돼? 뭘 읽어야 돼? 그래, 동물세포 분리야, 식물세포 분리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세포 분리면 뭐가 있어야 돼? 마이토콘드리아로 바로 가는데 식물세포는 어떻게 돼?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순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핵 마이토콘드리아 소포체 라이보솜,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소포체 라이보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옛날 선생님들이 이런 거 이렇게 핵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마소라 뭐 이렇게 외우라 그랬나? 뭐 어떻게 뭐 핵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마. 그래서 아니면 얘는 핵이 뭐라 그랬더라? 어떻게 외우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외워. 그랬더니 핵 마소라. 뭐였네? 그랬더니 핵 연마소라 뭐 이렇게 뭐 그래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맨눈으로 보면 집신벌레까지는 맨눈에 보일랑말랑 하는 모양입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핵과 오이구 마이토콘드리아까지 보이는 모양입니다. 근데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라이보솜까지 보이는 모양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들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일 큰 순서대로 쓰면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핵막과 라이보솜, 핵, 마이토콘드리아, 핵막, 세포막과 라이보솜, 세포액. 됐어요? 세포 순간이었어. 됐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안 풀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안 풀고 넘어가는 거야? 너무 단순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됐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것만 합시다. 4번만.
그럼 이제 나오는데 요거 4번만 합시다. 4번 보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야. 4번 아야, 책이 없는 분이 있어서. 4번은 어딨어? 아니, 책이 없어. 됐어요? 봐봐. 읽어줄게. 그러면 4번에 1번이야. A는 DNA를 갖는다. A는 누가 돼야 돼? 핵. 됐니? 그럼 핵 속에 뭐 있어야 돼? DNA가 갖는다. 그럼 맞는 말이 돼야 되겠네요. 아주 쉽네요. B는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B는 뭐 있어야 돼? 됐니? 동물 세포를 파쇄했어.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엽록체 되면 안 돼. 알겠니? 마이토콘드리아가 돼야 되겠죠? 마이토콘드리아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란다. 이것도 맞는 말이 돼야 되겠네요. C, D. C 어디 있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D가 있겠네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C는 D보다 작대. C가 D보다 작대. 말이 안 되겠죠? 크고 밀도가 커야 되겠죠? 됐어요? 말이 안 됩니다. AN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다. A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상층액이겠죠? 이 상층액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 얘네들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 요 상층액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 얘네들이 있어야 되겠지. 요 상층액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 얘가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A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A, B, C는 보솜이 있다. 라이보솜이 있다. 얘가 지금 누가 돼야 돼? 얘가 라이보솜이 돼야 되겠죠.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뭐라고 되냐면 스몰 A, B, C.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는 라이보솜이 들어있다. 아주 잘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세포 분해법을 이용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다고 얘를 가지고 세포 분해법을 가지고 방사선의 경로를 알 수 있다고? 아까 뭐가 있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돼?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단백질의 이동 경로는 뭘로 확인해야 돼? 자기 방사법이 돼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겠네요. 여기 있네요. 세포 속에, 비커 속에 얼음을 왜 넣냐고 물어봤어요. 얼음은 온도를 낮춰 세포 파쇄 시 방출되는 효소의 작용을 됐니? 세포가 파쇄돼서 나오는 효소의 작용을 촉진시켜야 돼? 억제시켜야 돼? 억제시켜야 되겠지. 효소는 뭘로 돼 있고? 단백질. 온도를 낮추면 단백질의 기능이 촉진돼야 되겠어? 됐니? 헤어지자. 우리 그만 만나. 알겠니? 그만 만나. 왜? 단백질이 촉진되면 내가 몇 달을 가르쳤는데 됐어요? 단백질의 온도는 어디서 가장 반응이 잘한다? 아니다. 효소에는 어느 온도에서 가장 반응을 잘해야 돼? 37, 8도 내외 체내에서 온도를 낮췄으니까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셔야 됩니다. 효소의 기능은 매우 억제해야 되겠죠. 효소의 기능은 매우 억제해야 되겠죠. 효소의 기능은 억제합니다. 됐죠? 뭐 이런 거 문제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끊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번엔 세포의 소기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